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 시장에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도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분쟁이 조금 더 격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까지 드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쯤 그 기술적인 그 자율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그게 뭐, 반등이 길지는 않더라도 그 뭐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오늘 이제 신통치 않게 그냥 끝났습니다. 오전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니, 결국 이제 뭐 뒷심 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 우위에 서면서 이렇다 한 상승 전환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면서 그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매도량을 늘렸고 오히려 이제 기관은 좀 샀는데 기관 쪽에서 연기금은 팔고 금융투자가 주로 매수에 나서서 그나마 이제 큰 낙폭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동시효과에 일어난 일인데 동시효과에서 그 체결 예상 지수는 사실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금융투자가 좀 동시효과의 매수를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래도 깊은 하락을 좀 막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58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이제 그렇게 돼서 705억을 순매수한 걸로 끝났습니다. 개인은 1,6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5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다시 0.76%가 후퇴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0.3%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건 이제 처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외국인하고 개인이 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다가 오후 이제 2시쯤 지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큰 폭으로 팔았고 외국인은 오히려 거기서 더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뭐 좀 매도 쪽에 서 있다가 동시효과 끝날 무렵에 약간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하는 그 정도의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58억을 순매수를 한 거고요. 기관은 1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85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3.6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2%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지금 양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해봤자 이걸 보고 뭐 추세 전환 얘기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지는 칼날처럼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오늘쯤에 반등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나와줘야 하는 건데 그것조차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오늘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53원 7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원 3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 시총 상위 중에서 매수한 게 포스코 홀딩스 275억, 기아 26억, 포스코 퓨처엠 100억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반대로 또 기관은 매도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 239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샀어요. 기관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들어와서 산 것이 이제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도 외국인은 897억을 순매도했는데 기관이 535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도 464억을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242억을 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산 거는 기아 26억, 72억 이렇게 같이 순매수를 한 거는 한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억. 예, 그래도 뭐 어쨌거나 1억이지만 매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오늘 이제 LNF는 뭐 유럽 쪽에 대규모 계약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44억을 팔았고 기관은 18억을 팔았습니다. 그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54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만 586억을 순매수했어요.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산 개별 종목 중에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에코프로만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에코프로 BM 20억, 에코프로는 88억을 팔았고 LNF는 18억을 팔았으니까 오늘은 에코프로 BM 20억만 기관은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를 외국인이 22억, 기관 17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 오늘 이제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임시주총에서 합병 결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57억 팔았고, 기관만 15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션 보면, 역시 이제 그 섹터 중에서는 럼피스킨병 구제역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건 이제 좀 생소하지만 이게 이제 김포 평택이래다 오후에 또 이제 충청권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9일 날 최초로 이게 이제 감염 확인이 된 이후에 벌써 13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중수본은 이달 말까지 지금 이게 럼피스킨 병이 벌어진 방역대 농장의 소에한테는 전부 접종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동물 백신, 또 방역 관련 뭐 이런 거, 또 상대적으로 양돈, 육계 이런 게 이제 반사 이익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예. 그래서 4천만 원 훌쩍 넘어섰죠. 아까 보니까 4,150만 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올 들어서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뭐, 블록체인 이쪽이, 이더리움도 또 따라서 강세고요. 뭐,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OEM, ODM, 이거는 한 증권사가 이제 좀 리포트를 썼는데, 이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저조한데, 비중국권, 중국이 아닌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OEM, ODM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리포트 힘입어서 오늘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 이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이제 드론이 요즘 이제 전쟁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점점 드론 공격이 확대되고, 또 이라크 소재의 미 공군 기지도 벌써 드론 공격을 5차례나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전쟁 나면 이제 드론이 비행기보다 싸잖아요. 격추돼도. 그러니까 이제 공격형 드론 효과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별 종목으로는 탑 머티리얼이 고성능 리튬 인산철을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고 양산에 들어간다, 뭐 이래갖고 좀 올랐고, LNF는 이제 여러분 뭐 공시에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유럽 전기차 업체하고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LNF가 3.09% 올랐는데, 매수 매도한 거 보면은 오늘은 이제 뭐 개인들이 사서, 좀 올랐고, 기관하고 LNF는 팔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가결 임종에서 된 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반짝하다 그냥 말았어요. 주가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데, 주총에 기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총에 참석 기권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매수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거기서 뭐 찬성한 후에는 매수 청구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0% 셀트리온에 나 돈 줘 이렇게 매수 청구권을 하면 이게 금액으로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일반인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주가가 예상보다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해결되려면 셀트리온 관련 주들이 그동안에 빨리 올라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반등이 나올 자리에 반등을 못한 좀 허무하게 끝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뭐 시장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러죠. 저도 이제 하도 답답해서 다시 붉은색 티셔츠를 그러면 내일 또 좀 오를까 하고 지난번에 한번 휴염이 있어서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답답하시죠. 그런데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요쯤에서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나와줘야 될 자리에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게 나와지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더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 시장이 어렵더라도 반등 예측이 굉장히 되는 그런 순간에 조금이라도 좀 올라줬다가 뭐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난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제 이슈로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로 지상군 투입이 늦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지만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이제 지금 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들은 자기네들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 하마스의 고위직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특공대도 조직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미국 말 계속 안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 급하니까 미국 인질 2명인가 이렇게 내줬잖아요. 결국 이제 그래야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말릴 거고, 사실 이거를 인질 협상을 빨리 해버리면 하마스에서는 무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상 하마스는 질질 끄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협상 카드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쉽게 끝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저는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고생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중요 일정 새벽에 보내드렸지만, 주말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에 이제 그 지표에 희망을 이제 걸고 또 막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이슈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미국 재정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실은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년물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잡는 그 10년물이 자꾸 안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재정 이슈가 더 큰 거다. 글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양새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니까 반등이야 나오겠지만, 근데 이런 반등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경험이 이렇게 길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려운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또 걸려들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서나 봐, 막 이러다가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난다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잡고 있으면 요렇게 되니까 시장이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점이 어디예요? 뭐 저점이 언제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시면 뭐 저점이 왔다 갔다 뭐 이미 아니다 더 빠진다 이런 거 같고 주말에 제가 여기저기 이제 다른 유튜브 보니까 뭐 그거 갖고 막 이슈인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뭐 저점 맞춰서 뭐 할 건데요.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가 이거를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시장이 이게 작은 움직임, 이게 페인팅에 우리가 이제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준의 의지예요. 근데 이제 연준의 의지가 뭐냐면 이게 내달 초에 뭐 FMC가 금리를 동결하냐, 뭐 올리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안 중요해요. 이미 이제 그거 끝났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25bp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고금리의 추세를 얼마나 끌고 갈 거냐. 그게 연준의 생각이 어떠냐. 지금 이제 중립금리라는 얘기가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중립금리. 이 얘기 뭐냐면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조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그냥 용인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면 아주 고약한 상태인데 그렇게 갈 거냐 아닐 거냐, 그 연준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동안 이 고금리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여러 개가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전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나라 돈 135조에 달하는 그 예산안을 이제 의회에다가 또 던졌는데, 그럼 이제 11월 17일이죠? 지금 이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통과시키는데도 저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그게 11월 17일 날 이제 본래 예산을 하려면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 줄여라.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정 적자 줄여야 한다. 근데 바이든이 이제 그거 얼마나 받아들여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재밌죠. 연준은 뭐 이거 합의하는데 의원이 아니니까 참여 못하지만 연준도 속이 답답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분쟁의 문제. 중동 분쟁이 이게 확전되지 않냐. 만약에 확전으로 간다. 이스라엘이 진짜 밀고 들어가서 하여튼, 거기 민간인이 많이, 사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랍권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면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당연히 유가는 오를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바뀌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거가 바뀌느냐. 그게 저점이 언제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거를 확인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의 추세가 바뀌고 시장의 환경이 바뀌면 수급 변화가 나타나요.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매매원 직상 그 매수 시그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점쟁이처럼 저점 맞추면 뭐합니까? 저점에서 안 움직이고 오래 가면 그게 더 골병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저점 잡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물렸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물렸으니까 아주 작은 움직임에 너무 빠르게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100만 개미 스쿨 시즌2에 제가 하루에 보통 뉴스를 한 30개 정도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거 너무 읽기 귀찮다. 그래서 어떡하냐. 살 것만 얘기해라. 근데 이제 아시지만 그 100만 개미 스쿨은 그런 종목 가르쳐드리는데 아니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하면 그게 다 관련이 있어요. 오늘도 오늘 오른
그것들이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결해 보시면 뭐 그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쿨에서 그거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뭐 하나씩 이렇게 이슈로 잡아서 집중 분석해서 이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오고 자료하고. 근데 내일은 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더 빠지냐, 미국보다.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거를 좀 여러분하고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내일 한 7시쯤 여러분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입 안 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가입해서 함께 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제가 오늘 빨간 옷 입은 덕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대하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